다음 주 화수목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혹시 야간반 분들 중에서는 못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학원 실장님들도 조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녹화를 하려면 하루 내 녹화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찬이 걔 죽으려고 그래. 우리 경찬 뭐라고 전문하고 왔더니 야 괜찮니? 그러니까 응 아빠 나 괜찮아. 이렇게 계속 괜찮다 가더니 가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야 가면서 휴게소 가면서 야 오늘 괜찮았니?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자기도 모르게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알바비요. 걔 알바비 더 나가 씨. 알바비 더 나가. 그막 적은 데서 넣고 안 받는데 아빠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아. 그러고 또 받아 또 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수목 하는데요. 여러분 뭐냐면 특강비는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렇죠? 3,000원.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용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계속 복사를 해서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장 정도,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00페이지는 안 되는데 페이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복사를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려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신청을 좀 하시는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간반 모드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제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야간 주간 실장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수목 3일간은 또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촬영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야간반도 또 들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이제 이 기존 문제집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데는 좋지만 문제집을 두 번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설명하고 뭐 이런 것은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또 하는 것은 또 어떤 것도 또 중요하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추적이 가는 거. 지금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하면은 물권, 민총, 채권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간반은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3일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간반은 그 문제로 하고요. 야간반은 이 기본서 있죠? 기본 교재로 3시간씩 7시부터 10시까지 화수목 하도록.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서 화요일하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요. 주간반은요. 10시에서부터 한 오후 5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간반은요. 7시부터 10시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화수목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면요.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휴가 끝난 주 있죠? 그 끝난 주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있죠? 그러면 수요일 날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이런 것은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제 수요일하고요. 이렇게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토요일이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요. 되도록 어떻게 좀 하려고 하면은요. 지금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점수가 불안하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지금이 가장 이제 좀 좌절하고 이럴 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럴 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출 일일 특강한 자료 있잖아요. 저 자료를 가지고 저 자료를 하루에 다 볼 수 있게끔 하루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게끔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약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하루 안에 다 처음부터까지 다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점수는요, 기본적으로 60 이상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특강을 하고 있어요. 저걸 가지고요. 제가 특강을 했는데 물권하고 채권만 했는데 더 이상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뭐냐면 월화수목이죠.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거기서 또 오후에 또 보충 강의가 있어요. 다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저 자료를 가지고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같은 날 이렇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까. 지금 시간표를 제가요 짜가지고 미리서요 공고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요 토요일 날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막 길게 나가는 것도 있죠. 이것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단답형으로 딱딱 끝나는 거. 그렇죠. 그때 있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는요, 무조건 모의고사를 보려고 그래요.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범위 전체를 정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꾸 전체를 이렇게 보는 눈 있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아마 토요일 날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죠? 모의고사 형태로 가가지고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요, 테마별로 해가지고 법정상고의 법정상고 문제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만 하든지 좀 생각해보고, 아무튼 수요일 날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수요일 날은 오후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사람들이 이렇게 토요일 같은 데는 2차문 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할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체 범위 모의고사를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지금 학생한테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 모의고사 본 거 자기네들 모의고사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학생이 아마 모의고사 보내면, 그럼 모의고사를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보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학원 전체에서요. 그래서 조금 이게 수요일날 모의고사 같은 것도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많이 틀리고 하는 건지 좀 알아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되도록 목요일, 금요일 같은데 야간반들은 어떻게 시간을요 내가지고 같이 하기가, 일요일날 지금 계속 특강이 잡혀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야간반도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여기를 하게 되면은 야간반들을 위해서는 녹화를 가는데, 녹화를 해도 야간반은 제공하는데 주간반들은 굳이 녹화를 해가지고요 사이트에다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알겠죠? 왜냐면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듣는 것도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야간반들은 위해서요 하고 나서 이메일로 보내주도록. 알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시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건 강의하는 그냥 듣는 것만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강의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요. 보고 강의하는 것을 좀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책을 볼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알겠죠? 그렇죠. 연습을 하도록. 그래서 물고마 같은 것은 강의를 쭉 하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고마 해보니까요. 근데 저것을 목요일, 금요일 정도 하고 나서 이걸요 목요일 날 하는 반절 이상 하면은 그 부분을 짧게 한 1시간 30분 안에 볼 수 있게끔 좀 짧게 이렇게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좀 익혀야 될 거, 암기시키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정만 학생이 그런데 몇 사람이 그러는데 강의는 다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나오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된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까지 올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내 강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알아들었다 그러면 공부는 다 끝난 거죠. 여기서부터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러면 항상 학생들이 저는 민법만 공부하는데 왜 문제만 보면 안 풀릴까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전반 학생들도 얘기했지만 공부가 됐다는 말의 뜻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법정상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법정상고 설명하면 내가 설명한 그 다음이 무엇일까를 미리서 예측해서 나가는 게 공부가 된 거죠. 내가 설명을 하면 내가 앞에 지금 설명하잖아요. 일괄기면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로 무슨 문제다. 왜냐면 나는 설명할 때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하면 금방 가잖아요. 그게 됐을 때 공부가 된 거지, 내가 강의한 소리를 듣고 그래 나 저거 들었어, 이건 공부가 된 것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되면 점수가 40점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것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60점 가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질러 가면 그 사람 70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5점만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내가 강의하고 있으면 뭐를 하냐면 질문하고 싶어서 입을 그냥 이게 그냥 딱딱으로 입처럼 그냥 쭉 내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미리서 앞질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아마 모의고사 보면 거의 대부분 전 과목이요, 민법이나 무슨 과목이든지 먼저 답을 할 수 있으면 70점은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건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40점 이상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10번 질문하면 한 7번 정도를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60점 가까이 나오는 것이에요. 미리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가서 뭘 물어보겠네, 어디 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70점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나는 아는데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되겠을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그 유학자로 저거 있잖아요. 저것을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저 자료 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오자라든가 이거 탈자, 오탈자 있잖아요. 이거 다 잡았거든요. 다 잡아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단 강의를요 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간반도 혹시 들을 수 있으면요 할 수 있도록 미리서 공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그때만이라도 좀 오셔가지고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못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야간반들이요. 야간반들을 위해서는 녹화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반 분들한테는 뭐 안 되고요. 야간반들한테 녹화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이상권이요. 법정이상권은 365조요. 365조 일괄경매 청구예요. 일괄경매 청구요. 그럼요, 이 일괄경매 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요, 여기요, 이렇게요. 갑에 이렇게 토지가 있죠. 있으면 여기 의리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저당권 2월 1일이요. 그래서 저당권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요, 이렇게 갑에 토지가 있죠. 있고, 여기 의리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2월 1일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이죠. 갑이요. 갑이 3월 1일 날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366조는요, 366조란 말 잘 안 써요. 그냥 뭐라냐,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법정지상권은요, 뭐냐면 이건 첫 번째 뭐냐, 이건 토지 위에 뭐가 있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하죠. 1월 1일이요. 그러고 나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으로요, 저당을 잡죠. 여기서는 그냥 토지에만 저당을 잡는 걸 하자 말이죠. 저기하고 똑같지요.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여기 2월 1일 이렇게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었죠. 없었죠? 그러면 여기는요, 이 법정지상권은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이미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하죠. 만약에 아무리 저당을 잡을 때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법정지상권은 안 돼요. 일단 동일해야 돼. 이게 큰 차이예요. 알죠? 이게 큰 차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항상 하나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게 됐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요, 여기서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만 경매하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병이 이렇게 경락인이 되죠. 경락인.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뭐가 있죠? 이게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갑이죠. 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갑의 건물을 뭐 한다? 철거를 해야 돼. 철거. 왜냐하면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토지에 건물이 없을 때 토지에 저당을 잡았잖아요. 이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일괄해서 경매하면 되죠. 일괄 경매. 그러면 일괄 경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병한테요, 한 사람이 건물도 병한테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경락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요, 토지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죠. 이렇게요? 못한다. 매각대금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런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건물은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일괄경매 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 건물을 건축했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당권, 토지에다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없었는데 A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일괄경매 안 돼. 이런 토지만 경매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갑이 또 건물을 매수했어. 매수. 그럼 또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괄경매가 돼. 그러니까 일괄경매를 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이 일괄경매는 권리이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그러니까 반드시 일괄경매할 필요 없고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 그럼 건물 철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과잉경매 있죠? 과잉경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안 나와? 그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과잉경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일괄경매. 그런데 원래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하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원래 이 365조라는 것이 저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지금요, 어디에 일괄경매가 나가 있냐? 저기 저당권에요. 일괄경매가 나와 있어요. 저당권에요. 그래서 저당권 부분을 잠깐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저당권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디를 보시면
자, 페이지요. 214페이지요. 2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 보면 31번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31번, 32번 보세요. 31번하고 3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32번 한번 보세요.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1번요. 일괄경매 청구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맞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죠. 건물을 축조 그러면 갑이죠. 알겠죠? 2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의 요건을 구비하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 OX, X죠. 권리만 있고 뭐는 없다? 의무는 없다. 3번요. 일괄경매 대상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 위에 뭐가 돼야 돼? 신축이 되어야 하므로 중축한 건물의 일부가 다른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청구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 봐봐. 우리가 이제 건물이 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중축하다 보니까 다른 토지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토지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죠? 토지의 상하에 미치니까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하는데 여기서 중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어때요? 건물은 어디를 일부분은 잘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 거래관념상 건물은 하나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지문 아니에요. 그 정도만. 4번은요.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OX, X.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해요.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5번 저당 토지만 경매에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가 허용되어야 된다.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만 경매에도 돈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원래는 건물은 경매가 안 돼. 이걸 우리 과잉경매라고. 과잉경매. 그런데 우리 일괄경매는 돈을 받냐 못 받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물이 철거 당하냐 안 당하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도 충분히 돈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까지 일괄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일괄경매는 과잉경매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토지만 경매도 충분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 이렇게 알겠죠? 된다.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에요. 여러분요. 앞으로 좀 오세요.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28번 한번 봐보세요. 28번이요. 앞에 28번이요. 211페이지 28번 지금 봤어요? 봤어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는 뭐 필요 없으니까요. 이 정도 할까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일괄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일괄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처음에는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가. 알겠죠? 나중에 건물을 만다 신축하죠. 이게 일괄경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토지인데 이걸 나대지. 그러니까 나대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예요? 일괄경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366조죠. 366조 법정지상권이란 말이죠. 이 366조 법정지상권인데 366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당행 규정이죠. 이것은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366조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법정지상권은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항상 이거야.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수가 뭐라 해? 동일해.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뭐가 돼? 달라져. 그러면 누구한테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백에 인정되는 게 뭐다?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항상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갑은요, 지상권에 대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자로서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내가 당신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이걸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겠죠? 바뀌어도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뭐냐? 법정 사건은 항상 뭐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그러고 나서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해. 뭐 간단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305조. 305조는 뭐냐? 여기 뭐죠? 여기요? 토지 위에 뭐가 있냐? 건물이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알겠죠? 아무튼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인정돼요. 누구한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소유자. 왜? 법정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토지에서. 그 다음에 여기 관습상 법정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뭐냐? 관습상 똑같아. 뭐가 있어야 돼?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무조건 동일해야 돼. 그리고 이 건물이요 이렇게 아무튼 무슨 이유 때문에 뭔데 아무튼 을한테 이렇게 가. 그러면 이건 평, 여기 갑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져.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건 을한테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여기는 누구한테? 갑에게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이라는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인정한 것으로 봐.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여러분요 지상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법정 지상권은 끝이에요. 일괄명령 청구는 뭐다?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366절 뭐다? 토지에 건물이 있다.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 다음에 305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어떤 이유로 달라져?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세 가지로 구별하는 방법만 알면 되죠. 그냥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거 뭐예요? 처음부터 뭐가 있다? 토지 위에 뭐가 있어?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 그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달라져. 동일 달라져. 그런데 만약에 갑갑인데 을이다. 그럼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변경된 게 아니죠. 갑갑이 갑병으로 달라져야지. 여기요 갑갑이 을갑으로 달라져야죠. 병 그럼 밖에서 안 밖에서 소유자가 안 밖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 소유자가 갑갑에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반드시 바뀌어야 돼. 지금 대충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무슨 짓을 달라졌냐? 토지나 토지면 건물이면 건물이다. 을이요 저당권을 설정해.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 경매로 달라졌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이 말이죠. 왜?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더니 토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았어. 언제요? 저당권을 잡기 전에. 저당을 잡기 전에 똑같았어. 알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져. 366. 그 다음에 여기요. 305조는요. 여기에다가요. 전세권. 건물에다 전세권. 처음에는 똑같아. 1월 1일 똑같아. 그런데 2월 1일 건물에다 전세권. 그러고 나서 여기 토지가 다르자. 3월 1일. 토지가. 그러면 여기요. 전세권자한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갑에게.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돼. 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는 처음에는 똑같아. 그럼 뭐냐? 그럼 관습상은 뭐냐? 관습상은 두 가지는 안 돼. 환지 안 돼. 그다음 또 뭐 안 돼? 환매 안 돼. 이 두 가지 안 돼. 관습상은 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환지, 환매가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와 건물소가 어떻게 해? 동일하죠. 토지와 건물소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빼고 두 가지 빼. 그거 빼고 나머지가 다 관습상이에요. 알겠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 366.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305. 두 놈 빼고 다 나머지가 다 관습상이에요. 뭐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알겠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강제 경매라든가 이런 것을 이건 강제 경매고 저기는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이렇게. 이런 것으로 달라진 것을 관습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관습상에서 중요한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이것은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이거 중요해. 366은 포기가 안 돼. 관습상은 포기해.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지상권보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합의가 없어야 돼.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없어야 돼. 합의가. 알겠죠? 건물을 이런 봐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해봐.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무조건 없어야 돼. 건물을 철거한다고 합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법제사건 안 돼요. 그런데 판례가 뭐냐? 철거란 말이 뭐냐? 철거. 철거라는 말은 동일한 대지 위에 내 이름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철거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증여돼. 토지를 증여. 증여하면서 뭐라 하냐? 나 이 건물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이렇게 여기다 갑이 내가 신축할래. 신축. 판례가 뭐라 했냐? 철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대지 위에 갑의 이름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철거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철거하고 뭐라 한다? 신축.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그랬죠? 다시 지금 여기 뭐죠? 갑의 이름으로 신축했죠? 갑의 이름으로 신축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거도 아니다. 아니다 결론은. 결론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 사건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의정이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갑의 건물을 매수의 의리. 그러면 여기 봐.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매매를 했더니 의리 지금 샀죠? 그러면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을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돼. 그러면 지상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을이 갑하고요. 다시 또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 그럼 우리는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는데도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그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305, 300.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된 거 다 설명을 해. 뭐 할 게 없어요. 법정 지상권은요. 구분만 하면 돼 이거. 이때 이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이어도 돼. 건축 중이어도 돼. 그럼 건축 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준공허가가 있어 없어? 그럼 무허가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니까 등기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미등기도 다 돼. 알죠?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 다 돼. 그런데 건축 중이었던 저당을 잡을 때 토지다 저당을 잡을 때 이 건물이 지금 신축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건물은 경매가 될 때까지는 건물의 요건을 갖춰야 돼. 건물의 요건이 뭐예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건물을 건축하면 돼. 그런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되기 전에 여기까지. 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가 있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중축, 그 다음에 신축을 하거나 신축,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여기 어느 경우나 다 법정 지상권 인정돼. 그런데요, 여기 구건물은 목조 건물이고 여기는 신축 건물은 뭐냐? 콘크리트다. 그럼 콘크리트는 몇 년이죠? 30년. 목조는 몇 년이죠? 15년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 신축 건물은 콘크리트가 해서 30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 건물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인정을 해. 구건물. 그러니까 몇 년으로 인정한다? 15년이 된다. 15년. 알겠죠? 이것은 감정평가사 시험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 목조 건물, 구건물이 목조 건물인데 쓸어버리고 경관 건물을 지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은 몇 년인가? 이렇게 나왔어. 신축 건물. 아무리 콘크리트도 몇 년이다? 15년이다. 15년.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고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서 지상권자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처분할 때는 처분할 때는. 그러니까 갑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예요. 그런데 이 갑으로부터 이 건물을 산 사람 누구? X. 이 X는 어떻게 하냐? 이 X는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아니에요. 등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되고,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X는 건물을 이전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벽이고 이게 X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요, 다시 여기 지금 이 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 병이 X한테요, 너 지상권 있냐 물어보지. 아직 지상권 등기 없으니까. 너 지상권 등기 있니? 없대. 그러면 병이 X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이치게 반한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지상권 등기 없다고 해서 건물 철거를 하죠. 그러면 이 X가요, 이 X가 진짜 X잖아요, 얘가요. 가가지고 뚜껑 열리니까 뭐죠? 야구공을 두고 누굴 쫓아가겠어, 누굴? 갑 쫓아가죠. 너 왜 이런 건물 팔았냐고. 알겠죠? 그럼 갑은 또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병 쫓아가죠. 너 갑자기 왜 그러냐고. 왜요? 이 사람을 원래 이 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요, 병한테 지상권 등기를 받아서 X한테 등기해주면 돼. 만약에 갑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X가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병한테, 갑한테 등기하라고 그래. 지상권 등기.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X가 건물만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를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X는 종전의 지상권자를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가져오게 돼 있어. 지금 당장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이치게 반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알면 돼. 뭐 이제 끝났어. 뭐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지금부터요, 이걸 암기를 잘해. 이쪽을 암기 잘해야 돼. 자, 지금부터 지분을 봐, 지분. 지분의 세 가지. 첫 번째 봐봐요. 갑하고 하고 병하고, 갑하고 하고 병하고 공유하는 대주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 이거 무슨 행위라고 쓸까, 이거? 무슨 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어떻게 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 그래. 아까 공유해서 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요. 갑이죠? 이 갑이요.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해. 그럼 어떻게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해. 법정 이상권이 있어, 없어?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공유하는 대주위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만 받아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이 건물, 이 신축 건물은 불법 건축,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것은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철거. 알겠죠? 암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갑이. 그런데 이 갑이 이것을 지분만 처분해. 지분만 처분 병한테. 지분만 처분. 법정 상권 안 돼. 왜냐? 이 병이 지분을 샀는데, 갑의 지분을 샀는데, 갑자기 소유자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받게 됐다고 법정 상권이 있다고 갑이 주장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건물이 경관 건물이면 30년 동안 그러면 이 땅을요,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 이렇게 지분만 처분해가지고 법정 상권이 있다 그러면 처분행위 때문에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 상권 안 돼.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처분?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그다음 뭐요? 과반수 지분권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좀 이따 이거 지워버릴 거예요. 지우고 물어봐. 50번도 물어봤어.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돼, 안 돼? 안 돼. 정지 반짝 차고 있어봐. 알겠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해. 공유하는 조용계 공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해. 그래가지고 이 공유물이 분할돼. 분할돼가지고 뭐냐? 여기요. 한 사람, 을이 단독 소유. 항상 단독 소유란 말이야. 단독 소유. 그 다음에 건물이 가. 여기 생각을 해봐. 자기 공유하는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걸 알면서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으로 소유했잖아요. 그럼 이건 법정 상권 인정한단 말이지 뭐예요. 알겠죠? 법정 상권 인정돼. 단독 소유. 뭐라고? 단독 소유 뭐? 인정.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돼, 안 돼? 안 돼. 단독 소유 돼. 단독 소유 돼. 그 다음 또 뭐냐? 건물의 공유자.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대지를. 그러다 이것이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이것을요, 병이 단독 소유. 알겠죠? 그러면 건물은 갑과 을이 이렇게 했어. 법정 상권 인정돼. 알겠죠? 인정돼. 왜냐면 여기요,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법정 상권 인정된다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암기해.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돼, 안 돼? 안 돼.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단독 소유. 과반수 지분권자 지분만 안 돼.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이죠.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철거 후 신축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공동 저당권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 돼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런 거죠. 여기요. 이렇게 갑하고 갑이 있고 이렇게 갑 이렇게요. 갑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의리란 사람이 공동 저당을 잡아. 공동 저당. 그래서 여기 갑이고 여기도 갑이잖아요. 이렇게 공동 저당을 잡아. 공동 저당.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대. 자기가. 그럼 철거해. 철거하면 뭐밖에 안 남아? 토지밖에 안 남죠. 뭐밖에 안 남아. 토지는 철거할 수 없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의리 저당권이 있죠. 얘가 생긴 게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애 새끼가 누구하고 똑같이 생기냐고? 일괄이하고 똑같이 생기네. 일괄이하고. 아니 맨 처음에는 자기 남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이게 옆집 총각 아니에요. 뭐하고 나니까 철거하고 나니까 한번 봐봐. 맨 처음에는 토지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동일하면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 했잖아요. 지상권인 줄 알았더니 건물을 딱 철거를 딱 하니까 철거를 하니까 맨 끝에 한번 봐봐. 뭐가 똑같이 닮았어? 일괄이하고 똑같이 닮았네. 일괄경미하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괄경매가 되는 거지 뭐가 아니다? 법정 지상권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암기.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신축 된다 안 된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신축 법정 지상권 돼 안 돼? 안 된다. 지분만 처분 단독 소유 가반수 지분권자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아니 법정 지상권은요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시험 볼 때 생각하고 이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봐봐요. 자, 뭐라고? 지분만 처분하면 어떤다고? 지분만 처분. 지분만 처분. 자요? 자, 토지와 건물 이렇겠죠? 토지와 건물 이렇겠죠? 의리, 이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수해. 의리. 한꺼번에 매수해.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수해. 의리. 알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게 미등기 건물이니까 건물은 등기를 못 할 수도 있고 등기된 건물인데 등기를 못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만 먼저 등기하냐? 뭐만? 여기가 대지만 등기해. 누가? 의리. 대지만 등기해. 대지만. 그런데 건물은 아직 등기 안 했어. 건물은 등기 안 했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미등기니까 안 할 수 있고 등기가 됐는데 실수로 안 한 경우 있고 아무튼 대지만 등기했대는 대지만 등기해. 그러면 의리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샀잖아요. 돈 주고. 그런데 토지는 등기했으면 문제가 없죠. 건물은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것이다? 이게 중요해. 만약에 갑의 것이다? 그러면 법정사고 인정되죠. 달라졌으니까. 만약에 을의 것이다? 을이죠. 그러면 법정사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지. 이게 문제죠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보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딱 보면은요 이거는 을이 돈을 다 주고 물건을 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 건물의 소유자 등기가 있고 없고 누가? 을이죠. 을. 그래서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등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아니 내가 돈 다 주고 샀잖아요. 받아왔잖아요 집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라고 그래요.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알겠죠? 을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동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뭐가 된다고? 일괄경매가 된다고. 법정상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했죠? 대지만 등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지금 몰라? X 몰라? X가 무슨 말인지? 안 된다고. X.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보면 돼. 하나만. 명의시탁. 그럼 봐봐. 명의시탁. 되게 간단하잖아요. 명의시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시탁은 유효, 무효. 질문 안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자.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신탁자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죠, 언제나. 명의시탁은.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알겠죠? 봐봐요. 봐봐. 갑이요, 신탁자. 근데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땅은 을한테 등기를 해. 등기, 수탁자. 그런데 이 땅은 아무리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이다. 이게 중요하지. 이걸 알아야지, 이걸. 갑이다. 아무리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도 이 땅은 갑의 것이죠. 여기 등기가 안 됐어도 누가 소유자? 을이라고 그랬죠. 미등기. 매수해서 인도받았으니까.
여기요. 명의사기가 이게 신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는 명의사기 무효니까 신탁자, 수탁자, 유효든 무효든 간에 관계없이 명의사기 당사자 간에 항상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됐죠? 그런데요,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 건물이죠. 의리 건물이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죠. 일단 동일해야 법정이 상권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건물을 지었는데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 갑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죠. 갑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법정이 상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명의사기는 신탁자도 안 되고 수탁자 안 되고 다 안 돼. 명의신탁은 무조건 다 안 돼. 이런 봐봐. 이게 무슨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 봐봐. 의리.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 갑의 땅에다가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 법정이 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토지 소유자 누구? 갑. 건물 소유자 누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정이 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돼. 여기는 봐봐. 여기는 처음부터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동일하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지 법정이 상권인데. 처음부터 동일하지 않잖아요. 건물이 재건축할 때. 건물을 건축할 때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한 거 아니에요. 법정 상권 돼, 안 돼? 안 돼. 이제는 건축 중에 무허가 미등기가 법정 지상권 된다 했잖아요. 그 우측에 있는 거는 미등기 상태에서 법정 지상권이 안 된다고. 이게 뭔 차이겠죠? 여기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노. 여기는 봐보세요. 여기는 토지와 건물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아무리 이 건물이 미등기여도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건물? 갑이 원시치는 게 갑일 거죠. 갑 똑같잖아요. 똑같았다가 이제 달라져야지.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져야지. 이건 이 말이죠, 이 말. 달라져야 되는데, 을이 한꺼번에 매수했죠. 을이 한꺼번에 매수했다가, 이건 을은 당연히 등기했으니까 토지는 자기 것이고, 건물은 아직 등기 안 했어도 이건 누구 것이다? 사실상 소유자 을의 것이 을이죠. 똑같다. 그러니까 법정 상권이 안 되는 것이고, 저기는 아까 우리 저당권은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 중인데 아무튼 이것도 미등기죠. 무허가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 뭐만 지금 등기됐어요? 토지만 등기가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 지금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인데 이게 미등기. 미등기도 누구 거야, 이게? 갑이죠. 오케이. 여기다 지금 뭐를 했어요? 뭐를 잡았어? 저당 잡았죠. 그럼 토지다 저당 잡았으니까 뭐만 경매가 돼요? 토지만 경매되죠. 토지만.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이죠. 갑. 토지만. 여긴 저당권에서 토지만 경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졌죠. 그러니까 법정 시상권이 인정되는 거죠. 여기는 처음에는 똑같았죠. 달라진 게 아니고 여기도 을로 똑같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갑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정되죠. 예. 아니,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봐. 명의신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탁자 돼, 안 돼? 안 된다. 수탁자는? 안 된다. 지분번 매수? 안 된다. 지분만? 안 된다. 공동저작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 신청?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차차차 좀 줄어들어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워. 알겠죠? 자, 보면, 지분이죠?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를 받아 신축했다. 돼, 안 돼? 건물을 신축했다는 전원의 동의니까.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단독 소유 된다. 알겠죠? 단독 소유 돼. 자요, 뭐라고요? 지분만 처분.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단독 소유. 지분만 처분. 과반수 지분권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이죠. 철거 후 신축. 철거를 딱 하면 어떻게 돼? 건물이 없죠. 뭐하고 똑같다? 일괄이하고 똑같다. 일괄 경매는 돼도 뭐는 안 된다? 법정 이상권은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했다. 항상 나와. 대지만 등기했다.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반 처분 돼, 안 돼? 지분반 처분.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단독 소유. 돼요? 공동저작권 설정 후 건물 철거 신축. 뭐가 돼? 일괄 경매가 된다. 일괄 경매. 알죠?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가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대지만 등기 안 된다. 알았죠? 공동저작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신축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명의시작 된다 안 된다? 명의시작 안 된다. 그럼 하나 안 했네. 뭐냐면 아까 우리 했어. 구분소유적 공유 기억나죠?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돼 안 돼? 되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다 이 말이지요. 그럼 여기다 갑이 여기다 자기가 건물을 지었다. 자기 땅 위에다 자기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달라진다.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법정이상권은 제일 중요한 게 동일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달라져야 돼.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 남의 땅에다 돼 안 돼? 안 되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된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요. 뭐 이제 여기는 여러분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근데 거의 대부분요. 방금 내가 여기서 지금 설명했잖아. 법정사건 나오면 여기서 설명한 것이 거의 대부분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문은 5개잖아요. 5개 중에서 하나를 정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를 한번 보냐? 28번 한번 보셔요. 211페이지 28번. 여러분 지금 봤어요? 자, 1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공사자. 인생 끝났네.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공사자. 된다 안 된다? 봐봐. 이런 봐봐. 법정이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건물 없는 토지는 뭐야? 나대이잖아요. 나대지 그럼 무조건 뭐로 간다? 일괄경매로 간다니까. 일괄경매.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일괄경매. 저당을 잡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매매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그럼 뭐? 법정, 지상권 이렇다니까요. 알겠죠?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인생 볼 필요 없어. 맨 끝에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틀렸어.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 청구. 2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의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고 있다.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 그러면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이죠. 건축 중이다 이 말이죠.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정답이죠. 3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이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줄고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건물이 제3자, 일단 건물이 제3자 양도죠. 줄거요. 양도. 그러면 써 거기다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이런 봐요.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이 말이잖아요. 저당 잡기 전에. 그런데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된 것이 아니죠. 아직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안 됐죠. 그런데 건물만 먼저 매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면 1번이 뭐죠? 1번이 저당권. 2번이 뭐죠? 법정지상권. 그러면 경매가 됐죠. 경매되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면서 뭐가 생긴다?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해. 그래서 여러분 옆줄 그어. 방금 쓴 거 있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옆줄 긋고 경매되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면 이 말이죠. 경매되면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그러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법정지상권이야. 왜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그 말 아니에요. 동일하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3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 뭐라고? 동일 소유자. 했죠? 4번.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5번. 동일인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 줄과 공동저당권 건물을 철거하고 가운데 신축한 경우. 알겠죠? 공동저당권 건물을 철거, 신축. 이건 뭐라고 얘기해?
일괄이라고 한다니까, 일괄. 법정 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법정 상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일괄 경매 청구권. 자, 30번 한번 봐요, 30번. 30번이요. 30번은 뭐라고 했죠? 자, 여기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죠. 줄과 기간 만료 종료. 그럼 맨 끝에요. 첫 번째 맨 끝에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 다음에 전세권은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건 전세권이죠. 자, 3번은요. 기존 건물에 관하여 중축 후 현존 건물의 상황 맞춰 중축으로 인한 줄고요. 중축으로 인한 표시 변경 등기. 중축으로 인한 표시 변경 등기를 했죠. 그럼요. 기존 건물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중축 부분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봐. 표시 변경 등기 줄거 봐. 그럼 표시 변경 등기가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봐봐. 건물 봐봐. 이 말이에요. 봐봐. 여기. 이게 지금 이게 100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8개 중축을 해서 60평을 중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독립성이 있어. 독립성? 독립성이 다 있단 말이죠. 독립성이 있는데 이것을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표시 변경 등기. 그럼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데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는 것은 건물을 한 개로 본다는 말이에요? 두 개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표시가 뭐예요? 표시가? 표시는 권리이다, 사실이다. 이러면 권리는 사실이라는 것은 표시 변경은 사실이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등기부가 그러니까 표제부를 지금 바꾼다 이 말이죠. 표제부. 표제부 뭐냐? 1번 100평 이렇게 돼 있죠. 표시를 변경했다 이 말은 표시가 뭐냐? 사실이 100인데 이걸 중축해도 60평인데 이것을 2번 160으로 바꿨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표시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표시 변경이니까 표시 변경은 건물을 한 개로 본다는 거예요? 두 개로 본다는 거예요? 전체가 160이단 말은 한 개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1층에 A가 2월 1일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3월 1일 중축을 했는데 표시 변경은 4월 1일 표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1층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까지 미쳐? 2층까지 미친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런 그 공시법에서 표시 변경 안 배웠어요? 안 배울 수가 있나요? 알겠죠? 이게 표시 변경이요. 표시 변경. 알겠죠? 그 표시 변경은 160평을 본다. 건물을 하나로 본다는 말이니까 건물이 하나니까 1층에 대한 저당권은 2층까지 당연히 미치죠. 따로따로 등기하면요. 따로따로 하면 하나는 100평, 하나는 60평 이래야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표시 변경을 했다는 것은 1층에 대한 저당권이 2층까지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4번 또 나왔죠? 첫 번째 끝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법정지상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 청구다. 알겠죠? 일괄경매 청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전유 부분 족구시고 주된 권리 설정된 저당권은요. 맨 끝에 대지 사용권 줄고 종된 권리요. 대지 사용권에까지 만다 미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상권 한번 봐봐요. 지상권 여러분요. 172페이지요. 11번이요. 172페이지 11번. 자, 되어 있나요? 했어요? 자, 11번 한번 봐. 11번부터 봐요, 그냥. 자, 봤죠? 자, 1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의 설정.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 그럼 뭐다? 법정지상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 틀렸네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알겠죠? 자, 미등기 건물이 대지와 함께 건물이 미등기가 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 줄고 맨 끝에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대지만 등기 법정지상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지만 등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갑자기 뇌가 정지가 됐어요? 자, 와이파이 켜고 알겠죠? 자,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만 등기 맨 끝에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은 관습상이고 3번은 법정이죠. 쓸데없는 소리가 필요 없어. 다 법정지상권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요. 대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 여기까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딸내미한테 증여. 그럼 법정이상권. 그런데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신축. 우리가 법정이상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봐봐.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철거한단 말은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철거인데 철거하고 자기 이름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냥 결국 철거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철거 X. 그러면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 이퀄 철거 X. 철거가 아니라고. 철거가 아니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말은 희한한 말이 났죠. 두 번째 줄 끝에 줄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줄고 맨 끝에 줄었어요? 이놈의 것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겨? 이 말이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 읽지 말고 그냥 읽어. 잘 읽으면 더 헷갈려. 이 말이 인정된다는 말이냐고 안 인정된다는 말이냐고. 인정된다 이 말이 인정된다. 써 거기다가 이퀄 인정된다 써 일단. 인정된다 써.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자 동포 여러분 자 봐봐. 자 봐봐. 아니 꼬시꼬시 하지 마. 봐봐. 여기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뭐라는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안 된다. 그래 됐죠?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 발생을 배제. 마이너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인정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인정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았죠?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이죠. 내가 항상 하는 말 뭐예요? 우리 병원 가면은 배가 불글 끓어서 갔어. 그러면은 설사인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 어디 아파요? 예, 설사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냥 약 안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고 약 타고 가라고 하죠? 약 가서 물어보면 무슨 약이라고 그래? 설사약이라고 기분 나빠 나고 좋아. 엄청 나쁘지 않아. 왜요? 설사약은요 그냥 운동하면 끝나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니까 찌 깔려버리죠? 뭐라고 말도 않고. 그다 똑같아 그냥. 법관들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로 하면은 뭐 공부한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매하게 뺑뺑 돌려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제 마이너스, 인정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플러스 인정된다 이 말이죠. 5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지 아까. 그래서 치료 증감이라든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재밌는 말이 나왔죠? 자 무허가 건물 줄 것이고 미등기 건물 줄 것이고 무허가나 미등기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1번 틀렸죠? 2번 법정지상권의 취득 동그라미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요 전득한 제3자 첫 번째 거다 전득한 제3자 다시 봐봐 여기 취득한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그것을 넘겨받은 사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없다. 맞는 말이네 2번이. 알겠죠? 그래서 뭐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등기 없이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 이 말이에요. 여기 토지. 지상권을 넘겼다는 게 아니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는 지금 뭐죠? 이 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취득했죠.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지상권을 넘겼다, 건물을 넘겼다 이 말이 아니고 토지는 토지. 알겠죠? 토지 소유권을 전등한 자 그랬잖아.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한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의 건물이 있는데 공유 대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한다. 이건 참 어렵게 나왔죠. 3번 봐봐. 이 말이죠. 3번 여러분 봐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분할이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을이 단독 소유다 이 말이잖아요. 을이 단독 소유. 그 말이잖아요.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상권이 인정된다. 단독 소유. 단독 소유란 말을 써야 되는데 그걸 뺐어 지금. 알겠죠? 그래서 보면 3번 한번 봐봐. 3번. 3번은 공유지상의 땅이죠. 갑하구라고 공유하는데 1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공유지를 분할했죠. 그리고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달라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달라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을이요 단독 소유했다 이 말이죠. 대지를 단독 소유 법정 사건 인정돼. 4번은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줄고 토지 지분만 점해. 토지 지분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지분만.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명의신탁이네. 명의신탁. 보지마. 맨 끝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할 일 없으면 읽어보시면 되고. 자 14번은요. 자 14번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다가 그럼 뭐 인생 끝났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다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간섭상 법제사건을 취득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봐봐. 두 번째 줄 끝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 아무튼 희한하게 해놨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잖아. 그럼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로 할지라도 지상권자가 줄고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맨 끝에 지상권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3번 무허가 미등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4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토지 지분만 전매. 토지 지분만. 두 번째 줄 끝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 OX X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5번은요. 법정 지상권은 구건물하고 신건물이 있으면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의 범위는 맨 끝에 줄 구건물을 기준. 알겠죠? 법정 지상권은 무슨 건물 기준? 구건물을 기준.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그 다음에 16번은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15번을 봐요. 왜냐면 3번, 4번, 5번 보면 이의 경우 무슨 이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요. 자, 15번 봐봐. 15번요. 다음 사람 중 을 또는 병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찾으면 돼요. 그럼 법정 지상권이 간섭상이죠. 간섭상.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한 경미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전세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돼?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강제경미나 이런 게 나와야 되죠. 1번 볼까요? 을은 갑소유인 대지와 지상건물. 딱 이렇게 나와야지. 갑소유인 대지와 지상건물.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건물만 양수 여기까지 딱 끊어. 그러면 법정 지상권 인정. 그런데 문제는 뭐죠? 두 번째 줄. 뭐를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지상권이 있는데 임대차. 그러면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다, 임대차를 포기다. 한 번 더 물으면 헷갈리죠. 이게 내가 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간섭법상은. 2번. 을은 갑의 승낙하에 줄고 을은 동그라미 을은 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 딱 거기. 누구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고? 누가? 건물 소유자 누구? 건물 소유자 누구?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이다 아니다?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법정지상권은 뭐를 해야 되니까? 동일해야 되니까. 3번 을은 갑과 공유하는 대지 위에 을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했던 중 갑과 합의하여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 줄고 공유물을 분할. 그래서 가운데 갑의 단독 소유. 갑의 단독 소유. 대상 법이 없죠? 단독 소유. 그럼 뭐가 인정돼?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단독 소유. 지분만 처분 안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안 된다. 단독 소유 된다. 알겠죠? 단독 소유 인정된다. 그 다음에요. 4번 갑의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나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상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을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을에게.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건물이죠. 건물. 여기는 토지가 아니고 이제 건물을 넘겼죠. 그러면 을은 지상권 취득했다 못했다. 지상권 등기했다고 그랬어? 안 했다고 그랬어? 우리가 봐봐.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을이 지상권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갑은 안 하고 을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취득하지 못한다. 4번이 정답이죠. 아니죠. 4번이 틀렸죠. 안 되죠. 취득하지 않죠. 자, 5번. 갑이 을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어. 지금 봐봐.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냐면 봐봐. 지금 여기가 갑이요. 갑이 을로부터 대지. 이게 을의 거죠. 을의 것인데 갑이 대지를 매수했는데 등기를 안 했대. 알겠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구 것이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땅이 누구 것이다? 갑 것이다. 갑. 그런데 제3자가 보면 누구 것이다? 제3자는 뭐만 쳐다본다? 등기부만 쳐다본다. 자, 봐봐. 을 소유 토지인데 갑이 샀어. 그래도 자기한테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토지가 경매됐어. 병이 경락이죠. 그럼 병의 입장은 병은 뭐만 쳐다본다? 등기부만 쳐다본다. 등기부. 이 건물은 누구 것이다? 갑. 토지는 누구 것이다? 을 것이지. 을.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 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왜냐면 세 줄이잖아. 이게 안 나와. 그런데 말은 이렇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을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어. 그러면 갑하고 을만 있으면 다 똑같이 갑이죠. 그런데 제3자가 경매가 됐으니까 경락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등기부만 쳐다보니까 대지는 누가 앞으로 아직도 등기되어 있다? 을. 건물은 누가 신축했다? 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 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병이 낙찰받은 경우 제3자 등기부 기준 알겠죠? 그래서 법정 상권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요. 하고요. 그럼 좀 쉬었다 해요. 뭐라고요?